안녕하세요. 권 작가입니다. 요즘 남현희 전 청조의 결혼 발표에서 비롯되어 폭로된 엄청난 사기극이 화제인데요. 파면 팔수록 나오는 사기 행각에 저도 혀를 내두르며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흥미롭고 재미있게 구경하다가 문득 이게 남 얘기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현희 씨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욕심이 있는 사람인지라 사기를 당할 뻔한 일이 근래 몇 번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항상 적극적으로 작품을 홍보하는 작가이기에 작품을 매개로 한 사기꾼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근하곤 하거든요. 아마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는 작가분들은 저와 비슷한 경험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당했을 때는 이게 사기인지 기회인지 당황스럽고 헷갈렸어요. 우리 힘들게 작업하고 있는데 돈까지 뜯기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저의 사기당할 뻔한 경험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순한 맛에서 매운맛까지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유형은 해외 갤러리의 전시 제한입니다. 이 경우는 사기라기보다는 비추천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인스타그램 DM으로 작품 칭찬을 하며 메시지가 옵니다. 그리고 솔깃한 전시 제안을 하며 자세한 정보는 메일로 준다고 메일 주소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저의 경우는 바르셀로나의 한 갤러리에서 제안이 와서 메일로 제안서를 받아보았는데요. 영어로 된 제안서를 어렵게 읽어보니 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꽤 되었습니다. 작품 출품비와 작품 운송비를 작가가 고스란히 부담하는 구조였거든요. 적게 잡아도 100만 원은 깨질 것 같았어요. 이런 조건은 표면적으로는 초대전이지만 사실상 대관보다도 못한 조건이기에 작가로서는 출혈이 큽니다. 이 전시에 작품을 출품하면 바르셀로나에서 전시했다고 이력서에 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유효한 이력일까요? 제안받은 갤러리의 인스타그램을 살펴보니 그다지 권위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수시로 아티스트를 모집하고 있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권위 있는 전시장이란 개최하는 전시들에서 확실한 취향과 고유의 색이 보이는 갤러리 혹은 미술관을 말합니다. 고유의 색이 있는 전시를 꾸준히 개최하는 갤러리를 만드는 일은 작가가 작품 세계를 쌓아나가는 것처럼 공이 많이 드는 과업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갤러리에 초대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면 쉽게 초대하는 갤러리는 권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내 작업을 잘 이해하고 오래 지켜보면서 함께 성장하는 갤러리와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합당한 이유가 없는 불공정 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유형도 외국인이 영어로 DM을 보내면서 시작되는 사기입니다. 네 작품 팔 수 있냐? 구체적으로 이거 사고 싶다. NFT로 구매하고 싶다. 내가 얼마 주겠다. 그런데 지불은 비트코인이다. 그러므로 너는 전자지갑을 만들어라.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무슨 바보가 저기에 걸려드나 싶죠? 그런데 한 점당 거의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니까 눈이 좀 돌아가더라고요. 저에게 4점 판매를 제안했으니 저는 앉은 자리에서 4천만 원을 땡기는 거 아닙니까? 정말 꿈만 같고 황홀하더라고요. 그런데 NFT를 발행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했고 이더리움을 거래할 전자지갑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봐야 하니까 먼저 검색을 했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사기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방식으로 털린 분들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일종인 이더리움을 거래하려면 초기 가스비라는 비용이 들거든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NFT를 발행하고 거래하려면 대략 40만 원 정도 초기 비용이 듭니다. 이 사기꾼 놈들이 이 비용을 갈취하는 구조였습니다. 더 쉽게 비유를 하면 통장에 내가 먼저 40만 원을 입금하면 거기에 4천만 원을 그쪽에서 입금해 준다고 속인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계약서도 없겠고요. 이 사실을 깨닫자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물론 당하기 전에 도망갔기에 다행이었지만 스스로에게 실망했달까요?
한순간이지만 정말 믿고 싶었거든요. 40살이 되면서 마음을 많이 비웠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부록이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요행을 바라지 말고 정신 차려야겠다고 다짐한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 가장 매운맛 유형은 놀랍게도 로맨스 스캠입니다. 일단 저는 유부녀이고 불륜을 저지를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스타로 작업을 거는 메시지가 왔다니까요. 시작은 역시나 작품 칭찬입니다. 홍콩 남자로 캐릭터 설정을 한 계정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이 경우는 특이하게 한국어 채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번역기로 돌린 듯한 말투지만 확실히 한국어라 그런지 채팅 속도가 빠르게 흘러갑니다. 채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진 속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데 여기가 어딘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만든 풍경이에요. 설악산이랑 스위스 융프라우에서 찍은 사진을 합성했어요. 당신의 작품은 너무 좋으니 이거 그림을 그리기 힘들다고 믿기는 어렵다. 이건 진짜처럼 보여. 하하. 당신은 예술가 맞죠? 네, 디지털 아트를 만들고 있어요. 디지털 아트를 배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했습니까? 미대를 나왔고 현지 그래픽 디자이너로 13년 차입니다. 경력이 20년 정도 되겠네요. 와, 이것은 오랜 시간인데 제일 먼저 제 대학 전공도 예술학원이다. 하지만 뒤에 일부 이후로 전공을 바꿔요. 하지만 저는 항상 예술을 사랑하고 취미로 삼습니다. 비록 저는 아마추어지만 네, 예술을 직업으로 삼는 것은 고행이에요. 취미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술은 자기 작품이 유명해져야 비로소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유명해지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외주 작업으로 돈을 벌고 전시 활동을 지속하고 있어요. 길게 보고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인내심이 많고 긴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한국 어디에서 전시를 합니까? 한국에 출장을 자주 가는데 기회가 되면 가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타벅스 과천 DT점에서 전시 중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들러주세요. 경기도 과천 맞죠? 경기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서울까지 자주 갑니다. 저는 8월에 한국에 출장을 갑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경기도에 갈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전시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행도 할 수 있겠죠? 경기도에는 재미있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이 전시는 6월까지예요. 혹시나 여름에 전시를 하게 되면 메시지 드리겠습니다. 서울 위주로 전시 활동을 하는 편입니다. 인연이 되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제가 당신의 전시를 놓치게 되어 유감인 것 같습니다. 서울은 전시도 많고 보러 가는 사람도 많아서 기회가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서울에서 전시를 많이 봤어요. 나도 우리가 좋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은 크리스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권민경이라고 합니다. 중국 분이신가요? 아티스트 친구를 알게 되어 기쁩니다. 그게 의미가 있어요. 저는 홍콩에서 왔습니다. 당신은 홍콩에 와본 적이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아니요, 꼭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당신이 홍콩에 올 기회가 있다면 저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곳의 경치를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맛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하면 커피 한 잔 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그러시죠. 물론 언젠가 당신이 서울에서 전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인스타그램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거 아니야? 민경 쉴 준비가 됐습니까? 어때요? 저는 그쪽에서 한국에서 보자는 말이 나오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약간 이상하다는 촉이 왔습니다. 사실 작품을 매개로 남자분을 만난 경험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순수하게 제 작업이 좋아서 저에게 연락하신 분들이었기에 단 한 번도 로맨스로 발전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시를 본다는 명분으로 만나자는 제안이 이상한 것은 아닌데 그냥 느낌이 쎄했습니다. 어이없게도 썸 타는 느낌의 채팅 의도가 느껴졌으니까요. 그래서 또 검색했죠.
로맨스 스캠이라는 단어를 제가 검색할 줄은 몰랐네요. 저의 채팅창과 비슷한 사례가 쏟아졌습니다. 네이버 블로거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보를 검색한 후 사기꾼임을 확신하고 채팅을 일십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채팅창을 볼까요? 한국에서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일입니까? 만약 이것이 홍콩에 있다면 이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입니다. 정말 예의가 없어요. 저보고 예의가 없다고 하네요. 마음이 약하거나 외로운 사람은 걸려들 수 있을 것 같은 사기 유형입니다. 제가 싱글이었다면 어쩌면 사기에 더 깊이 빠져들 수도 있었겠다 싶긴 해요. 이상 저의 사기 당하기 직전에 빠져나온 사례들이었습니다. 저는 20대 때 자잘한 사기 등을 당하고 굳은 멘탈 단련을 한 후 한동안 그런 일에 휘말린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통한 신종 사기 수법에 피해를 입을 뻔했네요. 도대체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도한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분수를 알면 됩니다.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지요. 사기는 상식을 벗어났을 때 그 비상식적인 행운이 내 것이길 바랄 때 당합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정말 내 머릿속에 들어온 것처럼 내가 바라는 말을 해주니 항상 의심하세요. 허영은 악마의 최고의 기호품이라고 하잖아요. 허영을 버려야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위에 열거한 일련의 사건들 이후에도 가끔 사기꾼들의 인스타그램 DM을 받고 있는데요. 이젠 그러려니 하고 무시합니다. 어차피 중요한 일은 실제 사람 간의 관계로 이루어지고 요행 혹은 행운은 없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남현희 씨도 자신에게 온 행운을 당연하게 생각해서 이 사단이 난 것이 아닐까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고 행운조차도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마냥 어리지 않으신 분이 어찌 몰랐을까요? 동년배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하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